안녕하세요. 공짜 창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업무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절대로 뭐 직원이든 외주든 누군가한테 일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업무량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전문가처럼 이 일을 쫙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일의 속성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업무량이라든지 업무 시간이 얼만큼 될지 그런 것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그게 있어야 누군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시킬 수가 없죠. 어떻게 시키겠어요? 이 친구가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놀고 있는지, 그렇죠? 아니면 이 친구 오버페이스 했는지, 그래서 내가 상을 줘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내가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일단 오늘은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제가 요새 일러스트를 배우고 있거든요. 뜬금없이 일러스트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12월 달에 사업자를 폐업을 하고, 그리고 올해는 계속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지 않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이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저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돈을 받을 줄만 알았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 단계에 있어서는 다 외주를 쓰거나 아니면 뭐 직원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게 불안한 거죠. 뭐 직원이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외주 업체가 지금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 이게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소스를 내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껴가지고 올 한 해 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러스트를 배우는데 저는 사실 일러스트를 배우기 전까지는 이 일러스트라는 게 그냥 포토샵과 비슷한 정도의 업무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포토샵을 좀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직원들을 쓸 때도 이제 포토샵의 기준으로 이렇게 일러스트 지시를 내렸고 그 분량으로 업무를 하기를 바랬고 그랬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일러스트를 배워보니까 이거는 진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업무량으로 파악을 했을 때 포토샵 대 일러스트는 거의 일러스트가 3배 이상 더 빡세고 더 어렵고 굉장히 손에 숙달된 그런 전문가적인 능력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파악을 그동안 못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일러스트를 배우면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완전히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직원들, 디자이너들을 대할 때 완전히 제가 꼰대였었다라는 거를 지금 느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꼰대였냐면 제가 시키는 업무 자체가 일단 말도 안 되는 업무 지시를 했던 게 되게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깔끔하고 더 빠른 그런 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놈이 시키니까 그냥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꼴의 사업자고 리더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시키는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루트로 시킨 적도 있었고 그리고 업무량에 대해서 합당한 평가랑 또는 대우를 해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있었던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 이제 좀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불만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랑 일할 때마다 좀 눈치를 막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만 꽁하고 이제 불만만 계속 있고 저는 또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그럴까 나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이 좀 침범당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이 친구한테 일을 못 시킬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좀 강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시도 그냥 내가 이렇게 하란 대로 좀 진행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말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무 지시의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더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제가 일러스트를 배우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완전히 내가 진짜 병신이었구나. 진짜 포토샵 기준으로 일러스트를 시켰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디자이너랑 그때 관계가 좀 좋지는 않았거든요.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제가 서류를 쓰는 친구도 또 항상 같이 뽑거든요. 근데 그 서류를 쓰는 친구랑은 관계가 엄청 좋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이미 잘하는 일이니까 업무 지시가 깔끔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과도 나오죠. 깔끔하게 업무를 하고 그 친구가
쓴 그 서류에 대해서 또 좋은 결과도 항상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전 이 친구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원래부터 서류를 잘 썼던 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저한테 배웠겠죠. 그러니까 배우는 맛도 있었을 거고, 그쵸? 그리고 자신의 업무 결과에 대해서 또 제가 제대로 평가를 해주는 거죠. 이 친구 오버페이스 하면 또 그만큼 딱 평가를 해주고, 노는 거면 또 논다고 또 뭐라고 하고, 또 정확히 이렇게 판단을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사업계획서 부분에 있어서는 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권위가 쓰는 거예요. 내가 굳이 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막 까불고 막 이렇게 이 친구들이랑 막 놀고 이래도 알아서 내가 권위가 쓰는 거예요. 굳이 뭐 나 이렇게 나 높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이 서류를 쓰는 친구와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능력이 있으면서도 탈권위적인 그런 이제 리더로 보여졌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모르니까 꼰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내가 누군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업무량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다 알거든요. 그래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근데 막상 공부는 또 안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이걸 시킬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지식을 갖춰야, 그리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업무량도 파악이 돼야, 그래야 그쪽 전문가가 왔을 때 내가 시킬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정말 기본이더라고요.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 보자고요. 직원이 이렇게 농땡이를 까요. 근데 농땡이를 까는데 내가 이 직원에 대해서 업무량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오늘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칭찬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어떤 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나 오늘 굉장히 오버페이스 하고 진짜 잘했는데 인정도 못 받고, 그래서 불만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나는 이 친구가 제대로 오버페이스를 하고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걸 모르니까 칭찬도 못 해주고, 뭐 제대로 뭐 일찍 퇴근하라고 말도 못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 불만은 계속 쌓이고, 그러면은 난 이 친구의 어떤 불만스러운 모습이 또 마음에 안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그럼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능력 있는 친구는 나가고 능력이 없지만 농땡이 잘 까는 친구가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직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도 그냥 제가 그냥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이제 내가 그거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완전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뭐 외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외주를 시키면 그냥 뭐 완전히 이용당하기 딱 좋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게 스타트업일 때는 물론 그게 된다. 스타트업일 때는 그렇게 이 대표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을 파악하는 게 가능한데, 회사가 만약 커지면 어떡할래? 커지면 그걸 일일이 다 업무량을 네가 다 파악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회사가 엄청 커지면 당연히 내가 혼자서 업무량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없겠죠. 업무의 종류를 파악하고 있는 것 자체도 또 쉽지가 않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커졌을 때는 중간 관리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간에 있는 그 책임자는 어떤 일을 하냐? 그 중간에 있는 책임자는 업무량을 나 대신 파악을 해줘가지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또 제대로 자기의 업무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의무는 뭐냐면, 그렇게 중간 관리자가 업무량을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를 앉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냥 나랑 친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라 업무량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리더십을 받을 수가 있고 권위가 쓰는 그런 책임자를 그 자리에 앉혀야겠죠. 그래서 요새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내가 진짜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정말로 훌륭한 선택이구나. 당장 사업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정말 탄탄하게 내 바탕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정말 훌륭한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저에게 또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야 면장을 한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